반갑습니다. 여성 하다 했는데 저 걸크러쉬 스타일로 바꿨거든요. 반갑습니다. 수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이 세미나 자리에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앞에서 얘기했듯이 홍준은 사장님의 너무 비전 있는 강의를 이어받아서 제가 오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애쉬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룸에다가 한 7명의 실험자들을 넣어놓고요. 카메라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저 G라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 약속을 했어요. 자, 1번 페이지와 2번 페이지. 1번 페이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막대기는 B죠. 누가 봐도. 하지만 나머지 6명에게는 B를 제외한 답을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이 G라는 사람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B라고 대답할 확률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답합니다. A라는 사람이 1번과 동일한 막대기는요, A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B라는 사람은 전 C요. C라는 사람은 A요. D는 B, E는 A, F는 C. 이러면 G라는 사람은 과연 B라고 대답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25% 이하라고 합니다. 이상하다. 당연히 누가 봐도 B인데? A 대답할 때 G는 생각하죠. 이상하네. 저 선생님 이상한 거 아니야? B를 대답할 때 C가 대답할 때 그렇지. D가 대답할 때 이상하네. E가 대답할 때 이럴 수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G가 직접적인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할 확률은 25% 이하라는 거죠. 자, 이 실험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전달받고 홍지은 사장님의 머니 트렌드를 듣고 나서 아메이 진짜 괜찮아. 다양한 수입원 중에 하나이고 이거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연말이니까 모임이 있죠. 연말 모임에 7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아메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마. B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C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야 다 해봤는데 성공한 사람 없더라. D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이제 듣고 와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G라는 사람이 아메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확률은 25% 이하라는 겁니다. 알아야 될 부분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는 지인과 1대1로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오늘 아메이 제대로 알아보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를 전달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주변 사람들 이용하는 거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아니야? 등등 다양했죠. 하지만 요즘은요. 질문 자체가 좀 다릅니다. 난 못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말을 못하는데 등등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요. 자, 아직까지도 혹시 지인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굳이 그분에게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 이미 시대 흐름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은 시대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설명해야 되는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어본 사람이 있고요. 그 약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아메이 제품을 써본 사람이 있어요. 또 아메이 제품을 아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얘기가 정말 진실일까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 사업을 해본 사람이 있고요. 그 사업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얘기가 더 믿음직스러운 정보일까요? 우리는 참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진실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에 힘을 싣고 있는 부분도 있죠. 진실인데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에 의해 가지고 정보들이 참 다양하게 왜곡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과 거짓.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위장된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 또한 좀 의심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앞서 아유, 내 주변이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을 하면 굳이 에너지 투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왜냐? 아메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자,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뭘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그 회사에 소비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품은 너무 좋은데 제품이 좋아서 찾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정말 없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일까요? 소비자가 있는데 회사는 이상해. 그럼 그 회사는 영속할 수 있을까요? 존속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찾는다면 그 회사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되는 그 사업이라서 사업자만 있는 회사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제품이 좋아가지고 쓰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없어질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다단계 피라미드, 뭐가 문제일까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있는 회사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지. 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그 직업군을 보자면 1위는 주부입니다. 주부가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의 유형일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비즈니스에서 주부들이 제일 많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집에서 자기가 일어나자부터 잠들기 전까지 쓰는 핸들링하는 모든 제품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녀들이 써보고 좋아서 나눔을 하는 일이라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제조회사냐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유통회사라면 중간에 제품에 하자가 생기고 물건을 우리가 전달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해서 쓰더라도 그 친구들의 불편적인 사항을 전혀 핸들링 해줄 수가 없죠. 하지만 제조회사라면 모든 것이 핸들링이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핸들링이 되고요. 유통에 대해서도 캐시백에 대해서도 다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뭐 다단계 피라미드 이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있는 회사인지, 성공한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사람인지, 제조회사인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이용을 하죠. 막 유튜브 막 공유해줘, 막 전달해줘, 장난 아니게 이용해요. 저한테 막 전달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연결해줘,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절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이거 이용할까요? 과연 이 질문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라는 질문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용한다라는 질문이 문제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뺏어온다라는 그 질문이 아닌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은. 그래서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본질적인 질문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거죠. 사실 이 비즈니스, 그리고 또 인정하지 못한 선착순 아니냐, 내 위에 너 있지, 뭐 이런 질문인 거죠. 내가 쓰면은 너 좋은 거지,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내포된 질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수익 구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제품을 전달을 받아서 내가 쓰고 좋아서 지인에게 알렸을 때, 그랬을 때 내 위에 스폰서 있죠? 내 밑에 지인 2명 있다라고 보죠. 그랬을 때 과연 누가 피해가 있는 걸까요? 동일하게 20만 원씩 같이 다 자기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은 20만 원씩 썼고요. 맨 먼저 시작한 스폰서인데도 불구하고 12,000원의 캐시백을 받고요. 중간에 시작한 24,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A와 B도 필요한 거를 체인지하고 나서 6,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죠. 만약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라서 날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S라는 사람을 지워보자는 거죠. 아메이로부터 다이렉트로 내가 아메이를 전달받아서 내가 지인들과 같이 나눴었다라고 했을 때 그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내 수입의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를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냐의 질문에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내가 아메이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이 수입에 대해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캐시백을 받아도 전혀 변경사항이 없다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도와줘서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노력에 대해서 내가 1명 전달하면 그 노력에 대한 기여도만큼, 내가 2명에게 전달하면
그 노력에 대한 기여도만큼 받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늦었다. 주변에서 아메이 안 하는 사람 다 없다. 다 회원가입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포화와 막차. 이 질문 어떠세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건 주변에 아메이 수입으로 정말 충분히 수입을 올리는 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의 90%가 연말 보너스를 다 받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아메이 사업으로 충분히 수입을 올리는 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 한다라는 질문 어떠세요? 과연 다가 몇 명일까요? 진짜 다 하는 걸까요? 4,700만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하는 걸까요? 왜 할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혹시 이 비즈니스 하실 거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었을지 제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서 지금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메인 잡 외에 추가 수입을 원해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받으시나요? 전 요즘 이 질문 별로 많이 안 받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 돈 안 된다라는 얘기 별로 안 하지 않으시나요? 아메이에서 수익 구조가 브론즈, 빌더, 엘리트 보너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돈 안 된다는 얘기 많이 안 하죠. 돈 된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트워크 수입의 특징이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하면 에너지를 많이 들여야 됩니다. 왜냐? 아직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이 비즈니스에 같이 쓸 네트워크의 소비자 군단이 없으니까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바꿔 쓴다고 바로 돈 되는 사업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돈 된다면. 바로 된다면. 하지만 노력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나면 자기만의 임계점이라는 것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소득이 확 증가를 하죠. 현실은 노력은 엄청 들이고 있는데 아메이로 수입은 많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나의 방향성은 노력을 적게 해도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성을 비전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나의 임계점을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넘는 순간 자산 수입이면서 인세 수입인 그리고 연금형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소득의 상속이 되는 이 비즈니스의 수입의 성격을 갖게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계점을 넘기 위해 우리 모두 각자가 화이팅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는 남편들도 그렇고 직업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을 해서 수입을 바로 버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저런 소비자 군단을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건 이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라고 했나요? 아니고요.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톡이라던가 다음 네이버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돈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있고 여기에 구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기 시작을 했죠. 이 비즈니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소비자 네트워크가 많아져야지만 돈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도 포기자가 많다. 아메이 하다 그만두는 사람 많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떠세요? 혹시 기타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 하시죠? 영어 공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하지 않으시나요? 시작해 포기하는 거는 정말 많습니다. 학원 다니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다녀라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저 정말 많이 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엄마가 셋 중에 하나는 예술인으로 키우고 싶으셔가지고 처음에는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울고 불고 해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고무줄 놀이 하다가 엄마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갔죠.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바이올린으로 바꾸셨어요. 바이올린 가다가 도대체 못 가겠어가지고 딴 데로 또 샜죠. 그랬더니 또 바꾸셨어요. 성악으로 또 바꾸셨어요. 성악으로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저희 엄마가 저희 노래를 듣더니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접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운동을 저를 시키셨어야 되는데 저를 운동을 안 시키셨어요. 제가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했으면 내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저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글쎄요, 시도를 많이 안 하는 다이어트 하다가 포기하고요. 요즘은 그리 살 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왜 아메이만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왜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주변에 커피숍 하다가 그만두신 분 없으세요? 음식점 하다가 그만두신 분 없으신가요? 그분들은 왜 비난받지 않아야 되고 이 비즈니스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왜 비난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메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더라? 그거에 왜 내가 그럴 수 있지 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유일한 실패는요. 단지 중도 포기일 뿐입니다. 멈추고 안 하면 그게 실패인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계속적으로 한다면 성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일이죠. 자, 성공 확률 얼마나 될까요? 성공 확률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성공의 잣대를 대고 있으세요? 기대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요 기간은 얼마세요? 사람들이 100m를 15초 이내로 뛰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있으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세요? 도대체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1억 이상만 벌어야지 성공인가요?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연봉 10억이 넘어야지만 성공인가요? 각자의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100만 명 중에 연봉 8천만 원 이상이 몇 %인지 한번 체크해 봤을 때 그거와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에서 저렇게 연봉 부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서 연봉 21억, 8억 9천 이렇게 되려면요. 뼈를 갈아 넣어야 된다면서요. 네, 직장인이 저렇게 하려면 뼈 갈아 넣어야 되고 자영업자는요. 눈 뜨자마자 밤 늦게까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직원들이 문제를 생겨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케이스들도 워낙 많죠. 전문직은요. 이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직은 너무 많은데 주변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이 과연 아메이만 성공 확률을 빗대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기간과 확률,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그래가지고 받는 그 금액이 정말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돈,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제가 예를 잘못 올렸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패스. 네, 비싸다. 네, 아메이 제품 비싸다. 아직도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제 주변에 아직도 아메이 제품이 비싸다. 그럼 싼 거부터 쓰자. 휴지 정말 싸요. 생일에 편의점보다 정말 싸고요. 쿠팡보다 싸더라고요. 오늘 같이 비교하는데 정말 싼 거 너무 많아요. 왜? 가격도 좋고 질도 좋은데 정말 아침에 밥 먹기 요즘 밥 얻어 먹고 다니지 못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면서요. 막 비교하면서 막 우리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가 요즘 밥을 얻어 먹고 다니잖아. 이걸로 비교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있었어요. 당연히 먹어야 될 밥을 남자들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밥을 얻어 먹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에 뜨거운 물을 끓인다. 넣는다. 국을 준다. 밥을 넣는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종갓집 김치 주면 되고요. 뭐 국 하나 놔주면 되고 밥 먹고 가는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만 어쨌든 정성이죠. 그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비싸지 않은 제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성비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자, 어떤 차가 좋으세요? 비싼 거 싫으시면 싼 거 요즘 많죠. 기아의 레이차도 있고요. 기아차에서 같은 회사에서 K9 차도 있습니다. 정말 싼 것만 찾으시면 싼 거 사셔도 돼요. 하지만 요즘 K9이 훨씬 더 잘 팔려요. 사다고 쓰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싼 거가 아니라 좋은 거를 추구하고 있는 이 요즘 시대에 정말 맞는 제품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은요. 가격이 싸면서 품질도 낮은 게 아니라요. 가격이 정말 좋으면서 품질이 아주 높은 고품질의 실용적인 경제적인 제품이면서 가성비도 좋지만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월 140만 원 정도를 천만 매출액을 달성을 하면은 140에서 한 200 정도의 수입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야, 이거 다음 달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만 들어오는 돈이지? 라는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여기에 모인 소비자 군단은요. 샴푸 떨어지면 나 아메이 샴푸, 글리스터 샴푸 쓸 거야. 샴푸가 떨어지는데 글리스터 샴푸를 쓰는 게 아니고 글리스터 치약이 떨어지면 글리스터 치약을 쓰고요. 샴푸가 떨어지면 세티니크 샴푸를 쓰죠. 말이 좀 꼬입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좀 머리가 약간 멍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 제품이 떨어졌을 때,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 아메에 있는 제품으로 다시 추가 재구매를 한다라는 전제로 한 시나리오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품질에 만족하기 때문에 재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판매라서 싫다. 판매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어주세요. 저도 판매는 못합니다.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판매 잘하고 싶어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요. 판매 잘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죠.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에서의 직업군 중에 제일 잘하는 직업이 주부입니다. 주부가 판매 잘할까요? 판매라서 싫어요? 싫으시면 판매 아니신 쪽으로 하시면 되죠.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연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매출을 달성을 하는데 혼자서 다 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10명이서 100만 원씩 파는 방문 판매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생활 필수품들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소비자 군단을 100명 정도 모아서 1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지 판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팔 수 있으면 파세요. 돈 더 되니까요. 수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적성에 맞지 않다? 혹시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이면은 출근하는 그 남편,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10시가 되면 들어오나요? 적성에 맞아요. 네, 맞으시대요. 무엇이든 적성이고 무엇이 적성이 아닌지. 돈 버는 일은 다들 적성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돈 쓰는 일은 다 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세요? 적성에 맞지 않아도 남편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생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발가락 10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왜 나는 적성이 안 맞다고 그냥 밀어버리시나요? 적성이요? 맞추면 돼요. 적성 바꾸시면 되잖아요.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적성 맞아가지고 과 선택하셨어요? 그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세요? 행운이시죠. 적성은 후천적이에요. 잘 살 수 있다면 요즘은 다 바꾸면서 하지 않나요? 적성이 아닌 이 비즈니스는 확신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적성이 아니라 적응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아쉬운 소리 못한다고요? 어느 누구도 아쉬운 소리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무엇이 아쉬운 소리일까요?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건 제 꿈을 위해서요. 저도 저희 친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친정을 돕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직장 외에 추가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꿈을 위해서였죠. 근데 시작하다 보니까 그녀의 꿈이 보이고 그의 꿈이 보이고 헐 대박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기면서 과연 아쉬운 소리가 이게 정말 진정한 아쉬운 소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녀를 돕기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는 윈윈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쉬운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바쁘세요? 요즘 시간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성공과 시간 투자의 관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커트라인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그 커트라인까지 가지 않으면 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럼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가면 성공이에요. 시간이 많으세요? 그럼 짧게 투자하세요. 그러면 소요기간이 짧게 걸리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각자에 맞춰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맞춤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시간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 일로 바쁘세요? 남편들 다 자기 본연의 일로 바쁘신가요?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회장을 위해서 바쁘지 않으신가요? 계속 바빠야 되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틈틈이 짬나는 대로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세요? 이 사업에 필요한 아는 사람의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저 혹시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필요한 사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아는 사람일까요? 몇 시까지 해야 되냐고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 없어도 됩니다. 네, 아는 사람 많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서요. 자기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메인 소득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를 다시 세자, 내 이름 석자를 다시 올리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 없어도 되고요. 만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600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6명 필요해요. 처음엔. 더 적게는 3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생필품은 누구나 써요. 그쵸? 태어나면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님이 먼저 물티슈와 기저귀와 분유와 이런 걸로 생필품을 씌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전까지 생필품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생필품은 누구나 쓰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을 원하는 누구나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아이가 어리세요? 네, 저도 아이 어릴 때 시작했어요. 아이가 물론 어리죠. 그러면 아이가 나이가 들고 나서 다 크고 나서 하실 건가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유가 동일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현재의 필요에 더 중심을 두는 거고 하는 사람은 미래의 필요에 중심을 두는 것뿐이지 누가 옳고 그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같이 있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라는 거죠.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요. 엄마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엄마 오늘 어디 안 가? 하면서 아침에 먼저 인사를 하죠. 엄마 오늘 집에 있는다. 엄마 요즘 왜 집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 오늘 좀 쉬려고 한다. 그러면 엄마 좀 나가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바깥이 불안해요. 아이들은 집에다 잘 놔두시고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면서 할 수 있어요. 시간 조절 잘 하면서 아이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이런 책도 있죠.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 흐름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일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다. 아메이 비즈니스 돈 되는 건 맞는데 어려워요. 라는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업 자체 내에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아메이 내에서 막 비교를 하니까 와, 저 사람은 막 빨리 가는데 나는 핀이 아직까지 이 상태고 하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비교하지 마시고요. 밖에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7시에 출근해가지고요. 밤 8시에 들어오는 그 사람과 비교하시고요. 성공한 자영업자랑 비교하시고요. 잘 나가는 전문 직종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려운 건가? 라는 것을 다시금 게으른 건가? 어려운 건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엔 게으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워요. 솔직히. 그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나가면 이 일은 쉬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일 무슨 일이든 다 헬스도 그렇고요. 저 요즘 골린이거든요. 골프 배우고 있거든요. 골프 처음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건 다 처음 할 때는 어렵습니다. 단지 희망이 있으면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고요. 돈이 되면 더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기 때문에 알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쉬운 거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거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진입장벽은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꼭 사용해야 되는 생필품이고요. 내가 공부하면 변화할 수 있는 일이고요. 타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신이 없으세요? 네, 저도 자신 없었어요. 과연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 있게 시작하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필요성이 우선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요.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리스트업을 해보시길 바라요. 3%와 3%와 크라운, 우리 이병수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3%와 크라운 앰버서더 20세에 시작한 사람과 80세에 하는 일이 동일해요. 80세가 돼도 디시드럽스의 성분이 바뀌지가 않고요. 수익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거지 계속 반복하면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미리 먼저 시작하고 공부한 사람이 먼저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폰서와 시스템을 따라서 요즘 붕어빵 장사 왕왕 곳곳에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시죠? 다 기계부터 재료까지 다 그대로 시스템이에요. 가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붕어빵 장사도 시스템인데 개인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입니다. 해변가에서 항해술을 배울 수 없듯이 시스템에
접속하셔야 돼요. 오늘 줌에 접속하신 것처럼 줌 나올 때마다 접속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의 근원은 무지입니다. 제대로 배워서 자신감을 채워나가기 전까지는 주변에다 알릴 필요 없습니다. 차고 넘쳐서 흘러나갈 때 그때 1대1로 알리기 시작하시면 지인이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재밌니? 라고. 그때 너무 재밌어. 너도 한번 알아봐.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요.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경험도 필요 없어요.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본이 필요 없는 대신에요. 내 경비와 시간과 노력 들이셔야 돼요. 경험이 필요 없는 대신에 학습하셔야 됩니다. 부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학습 부분은 시스템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같이 링크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의 성공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시스템에 의해서 커져나갑니다. 이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관계상 제품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하지만 요즘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소비자들, 매니아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알더라고요. 한국아메이가 한국 제품이 자꾸 늘어나라는 신제품을 자꾸 이렇게 링크를 해주면 그 얘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본사에다 맨날 전화했죠. 왜 이렇게 한국 제품이 많이 늘어나요? 저 미국 제품 좋아해요. 이러면서 저 본사 제품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한국 제품도 미국 제품의 기준과 그 원료를 동일하게 맞추는 회사와만 링크합니다. 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내년에 나올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HM팜이라는 이 회사와 런칭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데 특허균주로 미국 FDA 건강식품 원료로 등재한 그런 제품이 우리와 조인이 됩니다. 제품 워낙 좋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에 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 질문에 굳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게만 나의 텐션을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 나온 내용의 질문보다는요. 먼저 이 부분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시고요. 과연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고 그의 답이 내가 마음에 드는 정도로 답이 된다면 그런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요. 그러고 이 비즈니스를 열정 가지고 재미있게 비즈니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